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6조 단경의 단경 지침 제 2장인 내외 명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외 명철을 주제로요. 그런데 이제 단경 지침은 물론 이제 성저 스님의 강설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낭본 6조 단경에서 이 단경 지침은 성저 스님께서 이렇게 편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이 편제가 정해체일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에 8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 시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제 5장인 정해체일까지 다시 한번 보면요. 1장이 식심견성이고 2장이 내명철, 3장이 보면은 유전돈법, 그리고 4장이 무념위종, 그리고 5장이 정해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뭐 보면은 뒤에 무생스방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무생스방까지 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5장 정해체일까지는 어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가지고 초지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 어떤 그 청정법신을 요달하는 식심견성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인 정해체일까지 일이관지 그러니까 실참실수를 통해서 그 경지를 갖다가 요달한 완벽하게 정호한 그 경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르마리로 이렇게 편제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깨달음의 본질과 그리고 깨달음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편제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 시간에 뭐 본래 타이틀은 본래 부처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식심견성의 그 경지를 명확하게 사실은 요달하는 게 직접 경험하는 것이 뭐 궁극의 목표죠, 그죠? 목표인데 그게 앞서가지고 아직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식심견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명료하게 정의를 잡고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실참 실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경계가 그대로 경지가 드러날 때는 이것이 바로 식심견성이고 비로소 내가 그 자리에 이르렀다, 요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뭐 이야기를 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를 요달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일체 이야기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 시간에 식심견성은 어, 반야신경의 오온계공을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오온 즉 전오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판 아리아식까지 그리고 우리의 세까지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갖다가 딱 알게 되면 뭐 혹은 그걸 접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표현은 상관없습니다. 알게 되면 우리의 청정사성 성품이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드러난다라고 했죠. 드러나는 그것을 갖다가 목도한다. 이게 견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우리의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것,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아, 하여튼 뭐 말을 갖다 붙이려면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인지한다, 인식한다, 뭐 요달한다, 확인한다, 뭐 등등등이지만 아무튼 오온 계공의 그 자리에 딱 이르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이 식심견성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그 어떤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곧 깨달음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정의를 했죠. 그럼 내외명철은 이제 어떤 경지인가 그리고 식심견성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스테이지에 있느냐 단계에 있느냐라는 흔히 우리 이제 그 분별적 인식을 가지고 보면은 식심견성과 내명철이 깨달음의 전체의 어떤 그 도정에서
어떠한 좌표상에 있고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내외명철이라는 이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 스님께서는 제목에 이제 우리말 풀이로 다신 것이 안팎이 안과 밖이 사무치게 밝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친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명철하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환하게 분명하게 통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철자가 성자 스님의 뚫을 철이니까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확연하게 뚫혀 가지고 통해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무쳤다라는 성자 스님의 이 표현이 상당히 저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치다라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일단 뚫혔다라는 의미 우리가 뚫을 철자를 작구적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 뚫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것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쳐 밝았다 했을 때 이 사무친다라는 게 도대체 성철 스님은 어떤 취유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과 밖이 여기서는 사무치게 밝았다 했을 때 이걸 갖다 달리 표현하면 안과 밖이 완벽하게 뚫려 가지고 거침없이 통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외 명철 안과 밖이 밝게 뭐 뚫혔다. 훤하게 완벽하게 뚫혔다. 혹은 뚫혀서 소통한다. 통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내외 즉 안과 밖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외라는 것을 안과 밖, 속과 밖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흔히 이제 속이라는 것은 안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것이고요. 밖은 드러난 것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뭐 그 깨달음을 갖다가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인가? 그 어떤 행위 주체가 행위란 말도 좀 그렇지만요. 깨달음에 이를 때 그것을 쭉 이어가는 해 가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뭡니까? 우리의 오온.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오온의 수행을 통해서 여기서 수행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그냥 가볍게 일축해도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수행하지 마라라고 하는 뭐 선지식이 있다면은 일단 고개를 돌리셔도 됩니다. 외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온이 수행을 했어. 결국은 우리의 청정 자성을 요달하는 거죠. 즉 오온을 가지고 수행을 해보니까 이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청정 자성과 요달하면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 일체가 전체로서 원흉해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 뭐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연하게 요달하는 그 과정에서는 첫 번째 주체가 누구다? 오온이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주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의 종착점은 누구다? 우리의 청정 자성이다 그러면은 내외라고 했을 때 안과 밖이라고 했을 때 안의 존재는 뭐다?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청정 자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밖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오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연적으로 아르마리로 이 내명치를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안과 밖이 환하게 밝았다. 도대체 안과 밖이 뭐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실질은 뭐냐 하면은 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청정 자성이고 밖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온과 청정 자성이 완벽하게 뚫혔어. 이제 뚫혀서 완벽하게 통했어.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궁극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의 요달한 청정 자성과 우리의 청정 오온이 즉 이제 완벽하게 그 자체가 본질이 공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의 청정 오온이 걸림없이 소통하는 거라 그랬죠. 소통. 이 걸림없이 소통한다라는 이 의미에서 성자 스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치게 밝았다라고 할 때 그 사무치다라는 말이 이 걸림없는 소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어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내외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그 청정자성, 요달한 청정자성과 그리고 공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우리 청정오온이 걸림없이 소통한다라는 것이 내외 명철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내외 명철은 우리의 청정자성과 오온이 걸림없이 소통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 오는 우리의 자성, 청정자성의 작용이고 현발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오염된 제8 아레아식에 가려져서 제8 아레아식에 반영하는 이 오온의 행동은 모두가 일체를 다 우리 청정자성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업장, 습에 반영되어 가지고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까지도 몽땅 포함해 가지고 우리 청정자성의 작용이고 우리 청정자성의 현발이다라고 하고들 있기 때문이죠. 누가?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라고 주장하는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의 선지식의 주장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기 쓰는 청정오온과 오염된 오온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청정오온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달리 다른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은 뭐다? 청정오온과 오염된 오온을 갖다가 전혀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청정자성이 바라는 거고 작용이고 현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의 그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본래 부처기 때문에 닦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이 내외 명철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내외 명철의 안과 밖은 뭐냐 하면은 안은 우리 청정자성이고 그리고 밖은 우리 청정오온이다. 이 두 주체가 걸림없이 소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주체가 그냥 조용히 아주 고요한 선방에 앉아가지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참선에 둔 두 수자께서 서로 뭔가 텔레파시 같이 이렇게 뭔가 기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명철의 청정자성과 오온의 이 걸림없는 소통이라는 것은 그러한 정적이고 어떤 무위로서 고요한 가운데서 뭔가 이게 오간다 이런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결국 뭐다? 우리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영위해가는 하나의 주 행위자죠. 이걸 주체라고 제가 앞에서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다가 살짝 수정한 것도 사실은 그 주체는 청정법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위를 뭐 이렇게 행위를 하는 어떤 그 주관자다, 행위의 주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주체는 누구다? 청정법신이 청정한 오온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이 오온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인연에 딱 접하면은 누가 이끈다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오염된 분별망상과 오염된 이 오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어떤 살림살이가 아니고 뭐다? 혹은 제8 아리아식에서 반영되어 나가는 우리의 습이 관장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나 행동이 아니고 뭐다? 그것들이 완벽하게 소거되고 제거되었기 때문에 공해졌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우리의 청정자성과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청정자성이 이 오온을 갖다가 이끌면서 그 인연에 반영한다라는 이야기죠. 반응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내외 명철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적인 어떤 그런 그림,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청정자성이 동적으로 현발하면서 우리의 오늘 갖다가 이끌면서 주재하면서 접하는 인연마다 살림살이를 쫙 펼쳐가는 이 모습이 뭐다? 내외 명철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외 명철이 바로 다름 아닌 향상일로의 어떤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데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향상구의 경지라고 하는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라고 했을 때
향상구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 또 달리 표현하면 조사관을 갖다가 투과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만 두고 향상일로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것을 넘어서 마루구를 넘어서 또 마루구의 그 경지를 또 넘어서 전체로서 원흉한 도리로서 드러내는 그것이 향상일로라고, 그 넓은 의미의 향상일로라고 그랬죠. 그죠? 좁은 의미에서는 이 조사관을 뚫고 나아가는 향상구를 투과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좁은 의미의 향상일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출발점이 뭐다? 바로 이 내외 명철의 경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본문에서 그렇게 자주 강조를 하셨죠. 견성은 내외 명철이다. 내외 명철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앞에 말한 식심견성은 뭐겠습니까? 식심견성은 청정법신을 그냥 요달하는 경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정법신의 경지를 요달한 이 상황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거나 잠겨 있거나 눈을 뜨지 못하면은 그거는 확실한 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이제 선후록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막 선상을 뒤엎어버리고 막 대중들을 막 흩어버려도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없는다, 흩친다라는 게 이게 공짜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노형이 말이지 선상을 갖다 뒤엎어버리고 대중을 확 모두 다 고함을 쳐서 흩어버려도, 즉 그 공한 자리를 갖다가 요달했다고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아직 노형이 확실한 것은 아니네라고 하는 그 선오록에 나오는 말씀이 이 식심견성의 이 경지를 가지고 확철되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식심견성, 이게 견성의 어떤 그 뭐 완성? 견성의 완성이란 말은 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제대로 된, 즉 우리 가나선의 종장들이 견성이라고 인정하는 그 확철대오의 경지는 아니단 말이죠. 이 식심견성이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우리 선사들이 누구냐 하면은 백장스님이고, 그리고 백운수단스님이었고, 그 백장스님을 할로서 향상일로로서 이끌은, 즉 내외 명철의 이 경지로 들어가게끔 이끌은 선사가 바로 마조 스님이고, 그 유명한 마조의 일할이 되고요. 그 백운수단 스님이 역시 이 식심견성의 이 자리에 잠겨서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스승이신 양기파의 개종인 양기방의 스님이 한바탕 웃음으로 이 백운수단 스님을 갖다가 향상일로로 나아가게끔 한 것. 이 경지가 바로 무슨 경지다? 내외 명철이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지금 제가 어마어마한 지금 곱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머리가 비상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어떤 천재적인 상상력과 분석 논리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견성이다 하고 그림을 갖다가 쫙 그려낼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제가 굽을 짓고 있는 겁니다. 굽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면요. 이 내외 명철이 곧 뭐다? 견성의 이제 궁극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궁극이란 말도 좀 그렇네요. 정말 뭔가 하여튼 용어를 붙이기가 아마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나슨의 종장들이 인정하는 막 제대로 된 견성이다. 이 정도 제대로 된 견성이다. 그러니까 승조 스님께서도 늘 이제 법문 중에 육조 단계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는, 혹은 육조 스님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뭐다? 내외 명철이 아니면 견성이 아니다. 내외 명철이 되어야 견성이다라고 말씀하신 취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외 명철은 우리의 청정자성과 그리고 우리의 오온이 완벽하게 뚫려서, 왜 뚫렸다라는 철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제8 아리아식을 포함한 그 어떤 오염된 오온덩이가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그것이 모두 소고됐기 때문에 뚫혔다 이렇게, 그리고 통했다.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반영이 될 때, 그것은 곧 뭐다? 소통을 하면서 청정자성이 청정오온을 갖다가 이끌고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이것이 이제 내외명철의 명확한
자리다. 뭐 정의다, 개념이다 이러면 또 아르마리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명확한 그 자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향상 1로 그리고 향상 9를 투과하는 그런 선문답 혹은 화두공안은 보면은 다 이 내외 명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외 명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대 내외 명철 하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교수님께서 뭐 비유할 때 그대 오매 일에 한가? 이렇게 하면서 일단 견성을 점검하는 하나의 관문으로서 오매 일회를 이렇게 세워주었지만 내외 명철은 이제 명확한 달리 이야기하면 향상구를 투과했고 달리 이야기하면은 조사관을 투과했고 달리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그 불법이 활활 발발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그 도리를 갖다가 투철이 요달했고 하는 그 경지를 갖다가 묻고 있는 것이 내외 명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외 명철을 지금 이 영상에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내외 명철, 내외 명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성교수님께서 왜 사무치게 밝았다, 뭐 사무치게 통했다 하든지 밝았다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사무쳤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성교수님께서 그 사무친다란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제8 아리아시까지 완전히 공에서 소구된 그 경지에서 우리의 청정자성과 청정오온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이렉트로 소통한다라는 그 의미를 싸무치게 밝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싸무친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오랜 수행 끝에 그것들이 다 소고되면서 문득 접하는 이 청정자성과 청정오온의 이 오랜 세월 동안 격리되었다가 서로 조하게 되는 그 어떤 감정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싸무치다라는 게 달리 비유하자면 마치 견우와 직녀가 7월 7승날에 한 번씩 만나는 아니 어쩌면 수십 년간 헤어져 있던 그리고 생사를 모르고 있던 어떤 뭐 외동 자식 요즘은 뭐 외동 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젠더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그리던 어떤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딱 마주하는 그런 어떤 느낌 그것을 갖다가 성교사님께서는 사무쳤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무치다라는 말이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오온이 완전 해가지고 정말로 남김없이 개공해가지고 정말 미세한 어떤 그런 장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사무치게 통했다. 이런 의미로도 쓰신 것 같습니다. 성 교수님께서. 그래서 내외명철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간단히 하고 여기서 앞에 막 제가 주저를 했지만 여기서 다시 무념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내명철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유전돈법 또 무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명철은 정의하면은 우리 청정자성과 청정오온이 완벽하게 걸림없이 마치 막 그냥 뭐 36차대로 이런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아무 장애 없는 허공에서 서로 완벽하게 소통하면서 이 청정자성이 청정오온을 내세워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갖다가 주관하는 주재하는 그렇게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그것이 곧 뭐다 내외 명철이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그 일체의 행위다 뭐다 무념행위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념위종을 가지고 이 내외 명철이 어떻게 또 펼쳐지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